네, 안녕하세요. 동네 방네 신문 읽어주는 기자 박상우입니다. 12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름이 끝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아침에는 눈 때문에 출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불쑥 겨울이 찾아왔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첫 번째 기사 바로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제목을 보면 이렇네요. 평균 소득 3.4% 늘었지만 격차 확대, 상위 20%만 더 벌었다. 자, 또 양극화 얘기 같습니다. 항상 이 양극화가 제일 문제인데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이 3.4% 늘었지만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개수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소득은 7,427만 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소득 5분위별 분포를 보면 고소득층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소득 상위 20%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4.4% 늘어 전체 평균 증가율을 상회했습니다. 반면 소득 중간층 3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1.8%로 가장 낮아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자, 지니 개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죠. 0.399로 전년보다 0.007포인트 상승했고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지니개수도 0.325로 0.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데이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네요.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중하위 계층보다 높아 소득 집중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이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늘어도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좀 약간 고상한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불환빈, 환불균 이런 말이 있는데 예로부터 백성들은 자기가 가난한 건 참아도 화가 안 나도 고르지 못하면 화가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양극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고 영화 기생충이 그렇게 인기를 받았던 것도 우리 현실이 이 양극화 문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이 기사도 올해도 여지없이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라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이 진위 개수 더 높아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요. 이겁니다. 저희 PD 최지훈 PD가 꺼내드렸는데요.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부모 찬스 막는다 국세청 고가 아파트 증여 전수 검증. 야, 하여튼간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뉴스만 나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부모 찬스 나쁜 거겠죠? 막긴 막아야 할 텐데 어떤 뉴스인지 같이 살펴보시죠. 국세청이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과 마용성 등 마포, 용산, 성동이죠.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올해 신고된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합니다. 부담부 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와 증여재원 확인, 시가신고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탄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인데요. 자,
검증 대상은 크게 부담부 증여, 담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증여자 재산 형성 과정 확인,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의 감정평가, 세대 생략, 쪼개기 증여, 법인 우회 증여, 증여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 등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등 자금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을 때 증여세 취득세 대납 여부와 부대비용 조달 경위까지 꼼꼼히 따질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국세청 관계자는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강남 청약 열풍을 부추기는 현금 부자들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했네요. 박기락 기자입니다. 네, 이런 기사였는데,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강남 4구,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 탈루 혐의를 털털 털어서 세무조사 한다는 건데 당연히 해야겠죠. 다만 왜 그런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 총 28차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그 겹겹이 쌓인 규제 때문에 팔지 못했죠. 그래서 집값만 높아졌었는데 탈세, 탈루 혐의는 엄정 조치하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마지막 기사를 살펴보시죠. 세 번째 기사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은 정치권 기사네요. 네, 이렇습니다. 또 사법부 얘기 같습니다. 지겹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얘기겠죠. 다뤄보시죠. 제목, 여 내란제 전담 재판부 일방 처리, 야 100% 위헌 사법 쿠데타, 이렇게 둘이 싸웠네요. 바로 기사 보시면, 자, 이거 죄송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 지우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하면서 사법개혁의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긴급 세미나를 열어 100% 위헌 사법 쿠데타라고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2심에 내란전담 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겠죠.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 내용도 중요한데요. 최대 6개월까지 규정된 구속기간 역시 내란 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1년까지 연장하고 내란범의 사면 복권 감형 등도 제한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특별재판부의 일상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다희 송승현 기자가 썼네요. 자, 2025년만큼 정치권이 이렇게 사법부를 놓고 거세게 공방을 벌였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자, 첫 번째 3월 12일이었죠.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석방을 했고 5월 1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을 결정하면서 민주당에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두 날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안 되겠다. 사법부 너네들 법비들 우리가 손 대야겠다. 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선출되고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까지 했죠.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 야,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실상 대놓고 사법부 압박에 죄송합니다. 들어선 건데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있죠. 저항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젠 저도 헷갈릴 때인데 삼권 분립, 헌법 정신의 3대 가치로 여겨지는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 땐 손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세심하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신중한 방법으로 사법개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동방신기도 3개의 기사 힘차게 다뤄봤고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양극화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씁쓸한 뉴스였고요. 두 번째는 맥락을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자들이 더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부모 찬스를 막겠다. 세무조사에 나서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놓고 뜨겁게 공방을 하고 있었던 요새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동방신기 좀 길었네요. 10분을 넘겼는데 다뤄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